마당에는 몇 그루의 감나무가 서 있고 작은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정성스럽게 자라고 있었죠. 이곳이 바로 75세 박말순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새벽 5시 말순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도 필요 없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골목 깊숙한 곳,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라 공기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고 보리차를 우려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말순에게는 이미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이 말순의 하루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둠이 짙었지만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우고 있었죠. 참새들이 감나무 가지에 앉아 제잘거리는 모습이 말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났구나. 남은 건 냉장고 소리뿐이야. 말순의 마음속 독백이 고요한 새벽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정말로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뿐이었죠. 한때는 이 집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정막만이 말순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말순은 이 순간을 좋아했죠. 하루 중에서 가장 희망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죠.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순은 예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이렇게 찌개를 끓여주곤 했었죠. 아들 선우가 어렸을 때는 더 바빴습니다. 도시락 싸고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낼 준비까지 정신없이 바쁜 아침이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작은 생선 한 마리. 소박하지만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말순은 혼자 앉아서 천천히 아침을 먹었죠. 가끔 김치를 씹는 소리나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엄마가 아이들을 재촉하는 목소리, 아빠가 출근하며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말순에게는 그리운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우도 어릴 때는 저랬는데 말순의 아들 선우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보내려고 깨우고 도시락 싸주고 늦겠다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웃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바쁘고 시끄러운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침을 마친 말순은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넓지 않은 집이지만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냈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집은 말순의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조금 분주해져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말순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까지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죠. 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말순 이모님, 안녕하세요. 젊은 며느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잘 지내고 있니? 하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슈퍼마켓에서 말순은 하루치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두부 한 모, 파 한 단, 그리고 작은 생선 몇 마리.
많지 않은 양이었지만 혼자 먹기에는 충분했죠. 집으로 돌아와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국수 한 그릇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죠.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은 말순의 취향에 맞지 않았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너무 복잡해. 옛날이 좋았지. 말순은 리모컨을 돌려 트로트 방송을 찾았습니다. 이미자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그제서야 표정이 밝아졌죠. 손끝으로 박자를 맞추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조금 덜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의 텃밭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추와 무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냈죠. 흙을 만지며 일하는 시간만큼은 말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너희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말순은 자라나는 채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푸르게 자라는 생명들이 말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적어도 이 작은 생명들은 말순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다가오자 말순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문득 벽에 걸린 전화기를 바라봤죠. 한 달에 한 번 아들 선우에게서 오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날이 아니었죠. 선우는 잘 지내고 있겠지. 바쁠 테니까. 말순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녁을 차렸습니다. 역시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아침과 마찬가지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생선을 구워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말순은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에서 별을 올려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죠.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혼자겠구나. 말순의 마음속 독백이 밤하늘로 스며들었습니다. 외로움은 깊었지만 말순은 그 감정을 혼자서 삼켜야 했죠. 75년의 삶이 주는 무게감과 함께 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순은 조용히 눈을 감았죠. 냉장고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 말순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갑자기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죠. 말순은 재빨리 손을 털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선우입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말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전화였지만 그 한 통의 전화가 말순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일이었죠. 어머, 선우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지난번에 영상통화로 봤는데 많이 외로워 보이시던데. 선우의 말에 말순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앞에서 외롭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사실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선우의 목소리에 무언가 진지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말순은 귀를 기울였죠.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누군가를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모셔준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안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지낼 분을 고용했어요. 가사일도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릴 수 있는 분이요. 선우야,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혼자서도.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받아들여 보세요.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할 테니까요. 선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말순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좋은 분이에요. 나이는 좀 젊지만 성격이 따뜻하고 성실하다고 들었어요. 내일 오후에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갈 거예요. 말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낯선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엄마, 그분 이름은 이성준이라고 해요. 38살이고 인품이 좋다고 소개받았어요. 38살이라고? 그렇게 젊은 사람이 왜 할머니하고 살려고 하겠어? 말순의 의심 섞인 목소리에 선우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분도 사정이 있으시대요. 어쨌든 어머니께 도움이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말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죠. 38살 남자가 정말 올까?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올 낯선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어떤 사람일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무래도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마당도 다시 한번 쓸고 집안도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쯤 대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문을 열었죠. 문 앞에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에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성준입니다. 선우 씨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성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정중했습니다. 말수는 그의 첫인상에 조금 안도했죠. 어서 들어오세요. 성준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말수는 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외모는 단정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정말 깔끔하고 좋은 집이시네요. 성준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에요. 오래된 집이라. 아니에요. 정말 따뜻한 느낌이 나는 집이에요. 성준의 진심 어린 말에 말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준은 자신이 연기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연기를 하신다고요? 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작품에 출연하지는 못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준의 솔직한 대답에 말수는 그에 대한 호감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여기서 지내실 건가요?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내일부터라도. 말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도 있었고 성준의 인상도 나쁘지 않았죠. 그럼 일단 며칠 같이 지내보면서 서로 맞는지 봅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준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말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은 안심했죠. 성준이 돌아간 후 말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말수는 성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나쁘지 않았죠. 그날 밤 말수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을 상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다른 사람의 기척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성준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말순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순은 대문을 열어주며 그의 짐을 바라봤죠. 생각보다 소지품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저는 원래 짐이 많지 않아서요. 성준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그를 안채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죠.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좁지만 깨끗하게 치워뒀어요. 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성준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말순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분 식사를 준비하려니 손이 어색했죠. 몇 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뭔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성준이 부엌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죠.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준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그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남자가 설거지를 잘하네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성준의 손놀림은 생각보다 능숙했습니다. 말순은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을 느꼈죠. 점심시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말순에게는 몇 년 만에 맞은편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풍경이었죠.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먹어봐요. 성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죠. 그래요? 혼자 해먹다 보니 정성이 부족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성준은 밥을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습니다. 말순은 기분이 좋아졌죠.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성준은 마당 청소를 자청했습니다. 말순이 혼자서는 손이 닿지 않던 높은 곳까지 깨끗하게 치워졌죠. 아이고, 안 그래도 저기 거미줄이 신경 쓰였는데. 다 치워드릴게요. 성준의 부지런한 모습에 말순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았죠. 저녁 준비를 할 때도 성준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파를 다지고 마늘을 까고 말순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움직였죠.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할 줄 아세요? 연기 연습하다 보면 이런저런 역할을 해봐야 해서 배웠어요. 성준의 설명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성준도 관심 있게 지켜봤죠. 할머니는 어떤 가수를 좋아하세요? 나야 이미자지. 그 시절 최고 가수였어. 저도 이미자 선생님 노래 좋아해요. 동백아가씨 정말 명곡이죠. 성준이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노래를 잘했죠. 말순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노래를 참 잘하네요. 연기할 때 가끔 노래도 불러야 해서요. 말순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준과 함께 있으니 집안이 훨씬 활기차게 느껴졌죠.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맞춰졌습니다. 성준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말순은 아침을 준비했죠. 장 보러 갈 때도 함께 다녔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시장에서 성준이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들어줬습니다. 말순은 마음이 따뜻해졌죠. 고마워요. 혼자 다닐 때는 참 힘들었는데. 시장 사람들도 성준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말순과 함께 다니는 젊은 남자가 특이했거든요. 말순 씨, 손자가 왔나 봐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죠. 아, 네. 잠깐 놀러 왔어요. 돌아가는 길에 성준이 물었습니다. 제가 있어서 불편하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말순의 솔직한 대답에
성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성준이 김치찌개를 끓이고 말순이 반찬을 준비했죠. 정말 맛있게 끓이네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성준의 말에 말순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함께 요리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거든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말순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성준이 고용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진짜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 되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순은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정말 편안한 집이에요. 성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처음엔 가짜였지만 이 마음만큼은 진짜 같아. 말순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성준과 함께하는 일상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죠. 오랜만에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성준과 함께 지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매일 아침 웃음소리로 시작되고 저녁에는 따뜻한 대화로 마무리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동네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이씨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미용실이었는데 동네 소식통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죠. 어머, 말순 씨, 요즘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이씨 아주머니가 말순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그래요? 별일 없는데. 아니에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말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성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건강해서요. 아, 맞다. 요즘 젊은 남자가 집에 있다면서요? 이씨 아주머니의 질문에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시장에서 함께 다니는 거 봤다는데요. 손자 같은 분이 놀러 왔나 봐요? 말순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셈이에요. 하지만 이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죠. 말순 씨, 그런데 젊은 남자가 할머니하고 사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씨 아주머니의 말에 말순의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말순 씨는 너무 순진해요. 젊은 남자가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미용실을 나오면서 말순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씨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에 돌아오니 성준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죠. 할머니, 어서 오세요. 머리 정말 예쁘게 하셨네요. 성준의 밝은 인사에도 말순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고마워요. 성준은 말순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씨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순은 말수가 줄었고 성준의 말에도 성의 없게 대답했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성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말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준이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말수는 빨래를 널다가 성준의 방에서 들려오는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네, 박 과장님. 어머니 잘 모시고 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 과장이라면 아들 선우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매일 보고 드리고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많이 좋아하세요. 성주는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그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할머니들은 조금만 잘해줘도 좋아하시니까. 말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준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로 이씨 아주머니 말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돈을 받고 연기하고 있었구나. 말순의 마음속 독백이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따뜻함이 모두 가짜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성준이 전화를 끊고 나오자 말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성준 씨, 네 할머니, 나가주세요. 성준은 갑작스러운 말순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나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말순의 차가운 목소리에 성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성준은 말순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말순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죠. 할머니, 그럼 저는 이만. 성준이 인사를 하려 했지만 말순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세요. 성준은 할 수 없이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말순은 창문 틈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준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죠. 역시 가짜는 가짜야. 내가 너무 순진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준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가짜였을지라도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적막감이 더욱 깊게 느껴졌죠. 왜 이렇게 허전할까? 말순의 마음속에는 성준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죠. 성준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다시 혼자가 된 집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대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말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봉에는 말순 할머니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죠. 필체를 보니 성준의 글씨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할머니께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께서 화가 나신 이유를 모르겠지만 분명 제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일이었습니다. 선우 씨가 부탁하시길래 할머니를 돌봐드리기로 했었죠. 하지만 할머니와 지내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밥, 함께 보던 트로트 방송, 마당에서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 모든 게 저에게는 진짜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할머니와 지내면서 처음으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언젠가 할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받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성준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준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마음은 진짜였구나. 말순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성준이 보여준 따뜻함이 모두 떠올랐죠. 그날부터 말순은 성준에 대한 그리움에 빠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성준이 생각났죠. 일주일이 지나고 말순은 결심을 했습니다. 성준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었죠. 편지에서 성준이 연기를 한다고 했으니 극장가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순은 오랜만에 외출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학로로 향하는 버스를 탔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대학로에 도착해서 말순은 작은 극장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성준이 어느 극장에서 활동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죠. 혹시 이성준이라는 배우 아세요? 극장마다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한 극장에서 희소식을 들었죠. 아, 성준 씨요?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안에 있을 거예요. 말순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성준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극장 안으로 들어가니 무대에서 성준이 연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객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 그의 모습을 지켜봤죠. 성준은 한편의 연극에서 아버지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이야기였죠. 아버지, 저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준의 연기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의 연기를 보며 감동했죠. 연습이 끝나고 성준이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말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성준아. 말순이 성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죠. 편지 잘 받았어. 할머니, 너 연기 정말 잘하더구나. 말순의 칭찬에 성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알고 있어.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지금은 진심이라는 거 말이야. 말순의 말에 성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너도 살기 위해서 한 일이잖아. 말순이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돈 받지 말고 그냥 할머니하고 살래?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번엔 진짜로 같이 살자. 성준은 말순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죠. 극장을 나오면서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자. 저녁 해줄게.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그리웠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성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성준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말순과 성준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 말순의 말에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앞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준과 다시 함께하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죠. 돈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닌 진짜 가족 같은 정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요리하고 드라마 보며 웃고 마당에서 차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말수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순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진 것이었죠. 할머니, 성준이 재빨리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성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순을 설득해서 동네 병원으로 갔죠.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순과 성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고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두 사람은 의사 앞에 앉아 있었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침중한 목소리에 성준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수술도 어려운 상태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말수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성준이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게 잡아도 석 달 정도입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성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오히려 그를 위로했죠. 성준아, 울지 마. 할머니, 나는 괜찮아. 이 나이에 이런 병에 걸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성준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막 진짜 가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후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준은 그런 말순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죠. 성준아, 나 하나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어줘. 혼자 죽고 싶지 않아. 성준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끝까지 함께 있을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성준은 말순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을 챙겨주고 말순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죠. 어느 날 말순이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성준아, 여행 가고 싶어? 여행이요? 응.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곳에서 추억을 만들고 싶어? 성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요. 어디든지 가요.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말순의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성준의 부축을 받으며 바닷가를 걸었죠. 바다가 정말 예쁘다. 말순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준은 그런 말순을 사진으로 남겼죠. 할머니, 우리 사진도 같이 찍어요. 좋아.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치 진짜 할머니와 손자 같았죠.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며 말순이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성준아, 이게 우리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자. 신혼여행이요? 응. 너는 이제 내 진짜 남편이야. 계약도 없고 거짓도 없는 진짜 남편 말이야. 성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대본도 없고 연기도 없어. 그냥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성준은 말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준아,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봐. 나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마지막에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고마워. 성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럼 됐어. 우리 둘 다 행복했으니까.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말순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성주는 말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말순이 성준을 불렀습니다. 성준아, 내 할머니,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확신해. 말순은 성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좋은 할머니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예요. 사랑해, 성준아.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말순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성준은 그런 말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진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눈을 감은 그 순간 성준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했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성준은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죠. 할머니, 할머니. 성준은 말순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죠.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아들 선우가 급하게 외국에서 날아왔지만 정작 말순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성준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성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죠. 정말 할머니를 잘 모셨어요. 이씨 아주머니가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그녀도 이제는 성준의 진심을 인정했죠.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행복해 하셨어요. 성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선우가 성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마지막을 잘 지켜봐 주셔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할머니께 많은 걸 받았어요. 선우는 성준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한. 하지만 성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우는 성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성준은 말순의 빈 방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할머니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준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바람개비가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쳐보니 말순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내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이 바람개비는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이지. 이제 너에게 줄게. 성준아, 너는 훌륭한 배우가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기억하는 작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성준아. 정말 사랑한다. 말순 할머니가. 성준은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창문가에 놓았죠.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습이 할머니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성준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기 연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일상생활도 어려웠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준은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했습니다. 할머니를 기억하는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 말이죠. 성준은 다시 연기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죠. 할머니와의 추억을 무대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몇 개월 후 성준은 작은 극장에서
자신이 직접 쓴 연극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말순이었죠. 연극 포스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연기였지만 마지막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초연날 성주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바람개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할게요. 무대 위에서 성주는 할머니와의 모든 추억을 쏟아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의 어색함, 함께 요리하던 따뜻한 시간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여행까지 모든 것을 진심으로 연기했죠. 관객들은 성준의 연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 진실해 보였거든요. 연극이 끝나고 커튼콜을 할 때 성준은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연극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저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말순 할머니께 바칩니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연극이 끝나고 성주는 무대 한가운데에 작은 의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말순을 위한 자리라는 팻말을 달았죠. 할머니, 여기 할머니 자리예요. 매번 공연할 때마다 할머니가 여기 앉아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게요. 성주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연극 말순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러 왔고 언론에서도 주목했죠. 어느 기자가 성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품의 영감은 어디서 얻으셨나요? 진짜 사랑에서요. 처음엔 거짓이었지만 진짜가 된 사랑에서 말이에요. 성준의 대답에 기자는 감동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성준은 매번 할머니를 위한 빈자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공연이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바람개비는 여전히 성준의 드레싱룸에서 바람을 받으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성준에게 말순과의 시간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죠. 연극 말순이 첫 공연을 올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성준의 연극은 입소문을 타며 더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았죠. 매회 공연마다 객석 가운데에는 여전히 말순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성준은 공연 전 드레싱룸에서 말순의 바람개비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바람개비는 여전히 작은 바람에도 돌아가며 성준에게 위로를 주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도 좋은 공연 하겠습니다. 성준은 바람개비에게 인사하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날 공연은 특별했습니다. 관객석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눈에 띄는 몇 명의 인물들도 있었죠. 유명 연출가와 제작자들이었습니다. 성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연기했습니다. 말순과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이별까지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표현했죠. 관객들은 성준의 연기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처음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지내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할머니는 제 진짜 가족이에요. 성준이 무대에서 외치는 대사에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커튼콜을 할 때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성준은 말순을 위한 빈자리를 바라보며 깊이 인사했죠. 할머니 사랑합니다. 성준의 마지막 인사에 객석에서는 더욱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성준은 드레싱룸에서 한 명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유명한 연출가 김 선생이었죠. 정말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연기는 오랜만에 봤어요. 김 선생의 칭찬에 성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특별한 연기였어요. 혹시 더 큰 무대에서 공연할 생각 있으세요? 김 선생의 제안에 성주는 놀랐습니다. 유명한 극장에서 공연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이 연극을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말순 할머니 이야기 말입니다. 성주는 기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몇 달 후 성준의 연극 말순은 서울의 대형 극장에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포스터에는 여전히 그 문구가 적혀 있었죠. 처음엔 연기였지만 마지막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첫 공연 날 성주는 새로운 무대에서도 변함없이 말순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객석 정중앙 가장 좋은 자리에 말순을 위해 예약됨이라는 팻말이 붙은 의자가 놓여 있었죠. 공연이 시작되기 전 성주는 그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큰 무대에 섰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무대 위에서 성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대형 극장의 많은 관객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진심을 담아 말순과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성준의 마지막 대사가 극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죠. 공연이 끝난 후 한 관객이 성준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죠.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었어요. 우리 손자도 이런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네요. 할머니의 말에 성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분명히 손자분도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준의 연극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을 찾아갔죠. 1년 후 성준의 연극 말순은 전국 순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성준은 변함없이 말순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죠. 부산 공연에서는 한 할아버지가 공연 후 성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말순 할머니처럼 좋은 분이었는데 미처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네요. 대구 공연에서는 젊은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겠어요. 성준의 연극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성준은 항상 말순의 바람개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람개비는 여전히 돌아가며 성준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잘했어, 성준아. 어느 날 성준은 말순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성준은 감나무 아래에서 말순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날 밤 성준은 일기를 썼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처음엔 연기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마지막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무대를 통해 영원히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성준의 드레싱룸에는 여전히 말순의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는 영원히 말순을 위해 예약됨이라는 팻말이 붙은 빈 의자가 자리하고 있었죠. 연기로 시작되었지만 진짜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그것이 성준과 말순의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